2시 40분부터 조금 더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 제가 30분, 40분가량 말씀을 드릴 내용은 3D 프린팅에 대한 관련 내용들입니다. 혹시 여기서 3D 프린팅을 한번 사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아, 그걸 가져왔군요. 네, 혹시, 죄송한데 혹시 마이크를 제가 살짝 벗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방전 쪽을 다 맞고 와서. 네. 혹시 그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네. 그리고 사용해보신 분들하고 거의 같네요. 사실 저는 다양한 이제 건축 디자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이제 3D 프린팅을 활용한 연구를 저도 사실 막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발전 속도라든지 기술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저조차도 매일매일 놀라면서 지금 이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걸 한번 넘겨드릴게요. 다시 지금 이게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네, 볼트 너트가 이제 한 번에 출력이 돼서 디테일이 오차가 거의 0.1mm 이하일 정도로 어떤 부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국내의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의 3D 프린팅 사업은 지금 이렇게 관심이 없을 정도로 들어는 보셨지만은 이게 과연 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뭔지 지금 부품조차도 못 만들 정도의 그냥 3D 프린팅이 아닌 3D 프린터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계만 사서 만들라는데 이게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랑 다른 게 뭐야?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돌려서 지금 보시고 있는 샘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0.1mm 이하로 오차가 조절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조혁신, 산업에서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과연 그 사이즈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사실 3D 프린팅 기계를 많이 못 보셨겠지만은 지금 혹시 보신 기계 중에 그 크기가 얼만큼 큰 걸 보셨나요? 혹시 제목 사이즈 하나 출력할 수 있는 기계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 보셨나요? 그럼 엄청나게 좋은 기계를 보셨군요. 네. 사실상 대부분의 기계는 평균 사이즈가 손바닥 한 뼘 큽니다. 커봤자 300 큐브 이상을 뽑지를 못합니다. 그런 기계도 사실상 1000만 원 이상을 호구하는 기계들도 많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놀래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아인트호벤이라는 대학교, 네덜란드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바이시클 브릿지입니다. 자전거 보행교입니다. 사실 2017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디자인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제까지 저희가 봤던 3D 프린터 기술은 그냥 300 큐브 안에서 뭔가 시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가 그냥 만들고 싶은 모형 하나 만드는 정도였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 도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기술 자체를 이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브릿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브릿지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초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RC 보도교, 콘크리트 보도교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재료를 3D 프린터로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블럭형 모듈로 만들어서 그 사이에 이제 유럽에 있는 철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와이어를 집어넣어서 텐션을 잡고 자전거 보도교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영국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 공대에서는 아마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가르치고 어떤 그런 기술력이 있는 대학교인데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금속 3D 프린터로 만든
만든 브릿지입니다. 17년도와 21년도 작년을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지금 보시면 사실 조형적으로는 어떤 디자인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조형성과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보기 이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17년도에 보여드린 브릿지는 사실 그 속에는 구조라는 것이 3D 프린트로 만들었지만은 그 형태 자체는 3D 프린터로 만들고 그 속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쓰던 RC 그러니까 그 철근 콘크리트에 쓰는 철 구조물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3D 프린터 자체가 철을 출력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모양, 이 웨이빙 자체가 전부 다 구조 계산이 된 이유가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페라리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형태가 그냥 마냥 이쁜 것이 아니라 그 유선열 속에는 공기 역학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 이쁨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기술력이 지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브릿지가 어떻게 보면 그 혁신을 시작했던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내일 12시에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의 이 브릿지를 지금 조사하러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그렇게 잡혀 있어서 참 이 브릿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3D 프린팅 기술은 이만큼 발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치 렌더링 이미지 같죠? 근데 이 자체가 말 그대로 3D 프린팅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페리얼 칼리지는 런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는 지금 12m 가량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기서 한 요 정도 되는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3D 프린팅으로 런던에서 대학교에서 출력을 해서 크레인 한 대를 실어서 배에 실어서 네덜란드로 가져와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수로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바로 크레인으로 들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제조업을 하신다면 아마 그 경쟁력은 지금 느낌이 팍 오실 거예요. 그 인건비, 물류비, 그리고 그 생산 공정에서 들어가는 시간당 수당에 대한 비용들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 지금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이거를 좀 그 세부적인 것들, 과연 물에는 강할까? 그리고 현재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떤 결함들이 있을까를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발표할 수 있는,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21년도에 만들어진 브릿지입니다. 이것도 자전거 보도교고요. 사실 네덜란드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교통수단이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도시 건설, 도시 계획에서도 사실 자전거를 위한, 보도교나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위한 어떤 공공시설물, 도시계획 시설, 환경시설물들을 많이 디자인하고요. 그래서 본다면은 이 브릿지는 딱 보기에는 뭐야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17년도의 다리와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는 말 그대로 그 전에 재료는 콘크리트를 쓰지만은 결국에는 이걸 만드는 방법은 17년도에는 안에 철을 집어넣고 보강을 했지만은 얘 자체는 철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가지고 구조와 그 디자인을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 기술을 이미 또 몇 년 사이에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브릿지의 아치 모양, 아까보다는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뭔가 이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커브도 보이고 아치도 보이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모듈들도 기존의 어떤 콘크리트를 쓰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브릿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1년도에 그 스위스 그 연방문과대인데 그 취리 대학이라고도 또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서 그 베니스 비엔날레, 그 지금 유럽에서는 그 우리 지금 이제 올림픽 그 월드컵 한창 하고 있죠. 그 유럽 그 베니스에서는 건축 비엔날레라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 건축 기술을 이렇게 선보이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제
21년도에 베니스 공원에 설치된 파빌리온 겸 브릿지이고요. 이제 요거 자체는 조금 더 재밌는 기술이 아까 블럭형 구조를 이제 말 그대로 그냥 한 번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조립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를 하면은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좀 질문이 좀 불쾌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왜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출력을 안 하고 모듈형으로 개발을 했을까요? 혹시 선물 줍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잘 못 들어가지고. 대답하면 선물 줄. 네? 선물요? 제가 오늘 저 출력해온 샘플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작업성 때문에. 작업성 때문에 어떤 작업성이요? 출력 해가지고 네. 실제 조립할 때 네. 무거우면 근데 이동이 간단하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선물로 이렇게 한 번에 맞추시면 재미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3D 프린팅의 가장 큰 제약이자 문제점이자 중요한 점은 스케일입니다. 크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작은 3D 프린터는 정말 유용하면서도 우리가 집에 우리 집 책상 위에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처럼 진짜 이 시대의 최신 기술인 3D 프린터를 놓지만은 사실 그걸 사는 순간 사실 애물단지가 됩니다. 왜냐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다못해 우리 집에 의자 하나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3D 프린팅이 필요한 것은 사실 그런 기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 쪽이겠죠. 이 브릿지 같은 것이겠죠. 근데 말 그대로 현재 브릿지를 하나 만든다. 우리 육교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은 지금 도로의 제일 문제점이 일단은 통행을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몇 달이 걸리면서 거기에다가 철을 갖다 놓고 적재를 하고 용접을 하고 도색을 하고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 시간을 단순히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스케일. 아까 보여드린 보도교는 단순히 12m였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술 자체는 그 12m를 조금 더 넘은 16m 정도 됐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3웨이 세 방향으로 가는 브릿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도시 자체가 그만큼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현재 그 복잡한 것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기술의 한계를 다시 어떻게 보면은 제조 혁신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들을 기존의 방식,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원초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모듈화 시켜서 조립을 했고요. 그 대신에 거기에는 또 한 가지 기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뭐냐? 거푸집 기술입니다. 현재 브릿지를 만들면은 그 혹시 제조 공정에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가다라고 하나요? 금형.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형을 만드는데 과거에는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연 얼마나 들까요? 사실 금형 만들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타입을 못 만들 정도로 금형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건물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건축을 하니까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왜 건물이 다 네모 반듯할까요? 왜 건물은 다 비슷할까요? 당연히 현재 기술로는 동대문 디자인 센터나 아니면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푸집 기술 때문에 그걸 만드는 인건비와 어떻게 보면 시간에 대한 그 코스 때문에 못 짓는 거죠. 근데 사실 3D 프린팅은 그 거푸집을 훨씬 더 빠르게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용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껍데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로도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거푸집 기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3D 프린팅과 CNC 기술, 그냥 말 그대로 레이저 커팅하는 거죠. 나무를 잘라서 나무로 거푸집을 보강을 하면서 만든 브릿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쉽게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에는 이제 철거가 됐고요. 네.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브릿지가 그 다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3D 프린팅으로 집을 짓는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죠. 이렇게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요즘 이제 아파트라는 것이 너무 이제 복잡하고 하니까 이제 많이 지어지고 하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이제 필요할 때 빨리 짓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뭐 그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죠. 우주에 3D 프린터로 집을 지어서 보낸다. 다들 사실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이미 15년부터 나왔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뭔가 진짜 우리가 눈앞에서 진짜 3D 프린팅으로 지은 싼 집, 아니면 이쁜 집, 아니면 뭔가 독특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은 사실 유럽이 강국이긴 합니다. 그 원재료를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아니면 강화 플라스틱을 밟고 폼을 섞어가지고 단열 성분을 집어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벽 만들고 뚜껑 만들어서 지붕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면 그게 집일까요? 그런 집에서 혹시 사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하실 수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도 지금 쾌적한 공간이지만은 진짜 우리가 산다면은 단열도 잘 돼야 되고, 그렇죠? 바닥 난방도 돼야 되고, 환기도 돼야 되고, 그리고 채광도 돼야 되고 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참 머릿속에 아직 3D 프린팅, 3D 프린터, 3D 프린팅을 출력하는 거, 3D 프린팅을 빨리 출력하면 좋은 거지. 딱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데, 그 이외의 기술들이, 우리가 정말 인간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 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같이 협업이 돼서 진짜 3D 프린터가 활용된 엄청나게 좋은 최신형 주택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아직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분들이 다 바보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아직 우리는 3D 프린팅 기술이 그냥 이걸 하루 만에 쌓았어, 하루 만에 이 30평짜리 주택을 벽체까지 올렸네, 이틀 만에 지붕을 덮었네, 집이 됐습니다. 그냥 여기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주택들이 그런 주택들이고요. 불과 21년까지만 해도 계속 아인트호벤이 나오는데 이런 집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꼭 그런 분이 계시죠. 항상 21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바로 그 방법을 채택을 해서 더 발전된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주택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도 아까 이 주택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얘는 그 혁신적인 3D 프린팅 기술로만 지은 주택. 이 주택은 그 혁신적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주택입니다. 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이 주택이겠죠. 좀 더 모던하고 세련되고 뭔가 집 같아 보이겠죠. 그 이유는 그냥 이미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활용한 기술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새로운 기술,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을 마냥 닦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채택을 해서
3D 프린팅은 가장 효율적인 게 빨리 쌓을 수 있고 그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이 외장재나 내장재겠죠. 그리고 가구들에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곳은 굳이 힘들게 지금 아직까지도 상상만 하고 원하는 그런 기술을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쓸 수 있는 다른 우리가 상용하는 기술들, 말 그대로 프레임이죠. 앵글이라고 하죠. 철제를 사용해서 그 프레임을 만들고 단열재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앞뒤로 그 3D 프린팅으로 결합시킨 어떻게 보면 새로운 타입이 아니라 응용이 된 그리고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3D 프린팅 벽체를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창호 시스템도 굳이 3D 프린팅으로 어렵게 틀을 만들어서 유리를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개발되고 잘 쓰여진 그리고 잘 팔리고 있는 성능 좋은 이미 검증된 샤시, 창호를 가져와서 그 창호와 3D 프린터가 결합될 수 있는 구조만 같이 개발을 해서 활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혁신적인 기술로 우리가 흔히 쓰던 외장재, 우리가 뭐 맨날 건물 보면 그러죠. 저 건물도 똑같고 이 건물도 똑같네. 그게 아니라 내 디자인적 성향과 내가 원하는 어떤 패턴이 들어간 건물의 인면을 가지면서 또 내부 디자인을 가지면서도 현재 우리가 진짜 누리고 잘 쓰고 있는 집에 대한 모든 기술을 출각시킬 수 있는 주택이 바로 이 주택이었던 거죠. 사실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왜 어려웠느냐? 3D 프린팅이 신기하고 좋으니까 3D 프린팅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이죠. 주택의 디테일이고요. 사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주택과 일본의 주택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르겠죠? 왜? 형태는 같지만은 일본에는 우리나라만큼 바닥 난방이라든지 단열에 대한 그 문화나 기준이 다릅니다. 일본은 다람이 쉽게 얘기해서 집이 춥더라도 집 거실에 작은 포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같이 담요를 덮고 가족끼리 오순도순히 겨울을 지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는 아직까지 그 단열창들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비싸고 사계절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난방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3중창호, 4중창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단열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또 아프리카나 지금 월드컵이 열리는 사우디는 어떨까요? 단열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오히려 냉난방이 필요하겠죠. 그만큼 이 3D 프린팅 기술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응용하는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 문화적, 지역적 특성에도 그 기술이 필요하냐 아니냐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탈리아에서 만든 이 지금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업적인 공간입니다. 주택이라고 하지만은 이거 자체는 요즘 흔히 얘기하는 약간 풀빌라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이 주택은 말 그대로 그런 건조 기후에서 사람들이 이제 건조 기후에서는 단열보다는 그 태양을 피하고 그 밤에 갑자기 극혐하게 떨어지는 온도차를 이제 유지시켜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작은 이제 그 기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 같은 것들이 이제 문화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곳에는 사실 그 지역성을 닮은 어떤 점토를 활용을 해서 문화적인 어떤 주택을 짓기도 합니다. 또 덴마크에 있는 주택이고요. 죄송합니다. 또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살라만. 네. 사실 정말 엄청난 부자죠. 네, 얼마 전에 한국도 왔다 갔고요. 네. 지금 사실 기업을 운영하시고 지금 경제적으로 뭔가 관심이 있으시고
예, 이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이 분을 이름을 들어보셨고 하실 겁니다. 네. 자, 빈 살라만. 빈 살라만이 지금 왜 이슈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옴시티입니다. 사실 저도 영국에서 한 10년간 건축 디자인을 공부하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한국 온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유럽에 있을 때는 제가 이런 소식들을 좀 빨리 전했었습니다. 한국이 참 기술도 좋고 뭔가 발전이 빠른 나라라고 하지만은 사실 전반적인 어떤 이런 정보들이나 어떤 움직임 자체는 확실히 유럽이 빠른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보통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엄청난 정보를 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레코딩을 하는데 제가 사실 더 많은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카나다가 아니라 유럽에서 온 소식입니다. 자, 네옴시티. 네옴시티가 어떤 시티이죠? 뭐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자급자족.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도시를?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우리가 사우디에, 두바이에 그 사막에다가 그런 엄청나고 화려한 휴양지를 만들고 상업시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진짜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콧방귀를 꼈습니다. 진짜 비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뤄냈죠.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마 그냥 남의 나라 얘기 아니면 먼 우주의 얘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두바이가 만 10에서 15년 만에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네옴시티는 지금 흘러온 걸로 보다는 더 빠르겠죠. 근데 네옴시티에 이 엄청난 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기술이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직전까지 얘기했던 기술이 네옴시티를 짓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수많은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그 엄청난 길이에 들어가는 주택의 하우징들 이 사막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주어진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력이 바로 지금 금방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하우징이 쓰는 기술이고 이미 그 하우징 기술을 하는 미국 회사들은 이미 빈살라만 집과 이미 얘기가 되고 그 기술들에 대한 우리 쉽게 얘기하는 MOU죠. 양해 각서를 적으면서 벌써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르는 세상이지만은 또 반대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한 5년, 10년 뒤에 비행기를 타고 시간이 있을 때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는 세계적인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내일 이제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